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년간 기출 문제집인데 이 기출 문제집에서 이제 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집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법이 개정된 부분들이 100% 반영이 돼야 돼요. 법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제 8회 완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현재 9급 기출 문제가 먼저 배치가 돼 있고 10년 20 곱하기 10 하니까 이제 200문항. 그다음에 7급 기출 문제가 또 10년간 기출돼 포진돼 있고 20 곱하기 뭐예요? 10 그러면 이제 200. 그래서 총 400문항인데 이제 8회 완성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4회씩 풀 거예요. 4회씩 풀게 되면은 5주면은 완성이 돼요. 5주면은 전체가 끝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나머지 3주는 이 전체 내용을 이제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는 걸로 정리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3주는 이제 지문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서 규정학을 잘 이제 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첫 번째는 문제가 물론 상중하로 나오겠죠. 근데 상중하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어쩔 때는 50점만 맞아도 그죠? 굉장히 고득점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90점도 너무 적게 맞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 추세가 2년간 평균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고 난이도 올라가는 건 교정학을 선택하는 사람한테 유리하죠. 조정점수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다른 과목을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정학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편차치가 되게 커요. 실력 편차치가 굉장히 큽니다. 실력 편차치가 크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도 많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그지? 생각해보면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반갑다 친구야. 2만 원 줄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별명이 2만 원. 자, 그래서 상중하로 나오는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보통 기출 문제는 2번은 돌려야 돼요. 2번은 돌려야 되는데 기본 강의도 사실 2번 돌리는데 왜냐면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걸로 둘로 나눠지니까 이해를 처음에 하고 암기를 나중에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기출 노트 정리라고 해서 어떻게 기출 노트 정리를 하느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A4 용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 17 이렇게 이제 뭐 9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지문은 잘 모르는 지문이고 성태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그 지문을 그냥 정리하면 돼요. 정리. 그래서 보통 A4 용지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내용 지문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적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정의를 적든지 해서 아니면 뒷장에다 적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회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지문이 좀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걸 반복해서 정리하면 돼. 왜냐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려운 문제가 지문 정리. 근데 이거를 기출을 2번 정도 본 다음에 복습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번 한 다음에 바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을 그때 또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또 틀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기출은 깔고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기출은 깔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지문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OX식으로 정리해 놓는 게 좋다. 뭐라고? OX식으로 정리해 놓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이런 지문이 있다. OX. 이런 식으로. 알겠죠? 만약에 맞는 것으로 나오는 지문은 세 지문을 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너무 없으면 지문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문 정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2번 지문 정리하기. 거기다 형광펜지를 해버려. 외워지지 않은 것만. 그치? 그런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문 정리를 2번 안 해도 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책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리할 게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지문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회당으로 하잖아 지금.
2016, 2016 하니까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뭘 찾을 수 있어? 그 교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 정리할 때는 가급적 번호를 적어. 뭐 만약에 2017, 17 이런 식으로. 2017, 9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이 지문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복습하다가 이 내용이 좀 궁금해 더. 그럼 뭐야?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400문제가 이제 우리가 다 풀고 나서 400문제를 똑같이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야. 400문제를 랜덤하게 끌어서 모의고사 몇 개를 낼 수 있어? 20페이지. 그럼 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다 맞아야지. 근데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그 랜덤하게 20회, 우리가 20회를 지금 푸는데 그걸 똑같이 또 내도 또 틀린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기출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시험을 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그렇게 400문제를 외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여기 많아. 말도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다니까 통으로 외우는 거야. 지문을. 한 지문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문일수록 깊이 이해해야 돼. 개념만 딱 알고 넘어가야 돼. 개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더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왜냐면 틀리라고 낸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시험에 딱 보면은 기출된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 거야. 문제, 동형 모의고사를 풀던 시험 문제를 풀던 나눠지는 거지. 근데 기출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 그치?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기출보다 낮은 것도 있고, 기출보다 높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기출은 상중하를 골고루 분포되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기출 문제가 최근에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년째가 어려웠지 그 전에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재된 걸 정리하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지문 정리로 또 커버를 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예, 기본 정리해서 커버 쳐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되고 나머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식 문제를 더 풀어봐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법령 강의를 좀 한다든지 법령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냐면 객관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 1월 달에도 개정돼서 2월 달에 개정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지가 또 예상이 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때는 그건 3월이나 3월에 하루 정도 한 하루 많으면 2일 정도 이제 2일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 그렇죠?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뭐 끝내기 특강 하는데 끝내기 특강에서 미신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럼 뭐하러 강의를 듣겠어, 그지? 그러니까 끝내기 특강 왜 듣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한 번 또 뭐 하겠어? 혹시나 한 문제 더 맞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면 기본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볼 때 필요한 거겠지. 근데 기본서가 필요할 정도의 기출문제집을 만들지는 않지 보통, 그지? 예, 그냥 기출만 잘 여러 번 돌리면 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어를 모르니까 뭐야? 기본 강의를 듣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교정학과 형사정책으로 나눠져 있고 목차를 좀 필요하면 적을 필요는 있어. 목차가 뭔지 알지? 그렇죠, 목차 위주로 공부하는 거거든. 원래 공부할 때는 뭐 개념이 뭐고 뭐가 뭐고. 근데 그리고 기본 강의는 사실은 보통 선생님들이 2번 정도 들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2번 들을 필요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결국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지. 예,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게요. 자, 그럼 이제 3페이지 2017년 교정학개론 9급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7급, 9급을 망라해서 여태까지 향후 20년 동안 나온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합격자들이 50점 정도가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지. 보통 형 집행법은 12문제까지 나와. 3페이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옳은 것. 그럼 옳은 것으로 나왔다는 건 뭐야? 틀리라고 낸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옳은 것, 그 다음에 박스 문제, 그 다음에 틀린 것, 이 3가지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고정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틀린 것.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문제를 맞히라고 내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 이걸 맞히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틀리라고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박스.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겠지. 근데 이제 재수없게 여기서 이제 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기출 문제를 풀고 나면 한 60점 정도까지만 일단은 올라가면 돼. 그렇지? 예. 남들이 다 100점 맞을, 남들이 100점 맞을 때 내가 80점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치? 남들이 다 뭐 60점 맞을 때 내가 1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옛날에 그 이번에 교정학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선생님 우병우는 몇 점 맞을까 이러더라고. 우병우도 100점 못 맞습니다. 예, 우병우도 100점 못 맞아요. 예. 왜냐면 교재 바깥에서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수영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그죠? 문서라는 건 이제 뭐야? 편지 같은 거겠지, 그치? 글 같은 거.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해, 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 집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키워는 집필할 수 있는 거죠. 집필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 집필 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 소장이 부담하는 아니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뭐든지 자기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럼 나중에 편지 보낼 때는 어떨까요? 우표값도 자기 부담이 붙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볼게요. 우표 전화는 자기 부담이 원칙인 거예요. 알겠죠? 없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 항상 자기 부담이 원칙이다. 됐지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 부담이 원칙이니까 더러 얘기할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 부담 원칙하는 게 있어요. 치료는 본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 부담이야. 아플 때 치료는. 알겠어요? 근데 예외도 있어. 지가 일부러 고의로 상처 나갖고 다치는 경우 있잖아. 그때는 판례가 뭐냐?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가 뭐예요? 장난치다 다치면 뭐야? 지 책임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참고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을 필요한 도서와 영상 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일단 하여야 한다에 비추세요. 하여야 한다는 건 맞아요. 필요한 도서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임의 규정이 있고 필요 규정이 있거든.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지문 정리할 때 이런 걸 잘해야 돼. 하여야 한다. 이거 하여야 한다 맞거든요. 근데 인권에 관계된 건 대부분 하여야 한다. 이게 독서도 인권이거든. 기본권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영상 녹화물이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야. 비디오 테이프. 알겠죠? 비디오 테이프는 없어. 알겠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는 비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각 거실마다 비디오가 없잖아. TV는 있지. 책도 있고 라디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비디오는 뭐가 있어야 돼? CD는 CD기가 있어야 되는데 CD가 비치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가끔 비디오 보여줄까? 뭐 보여주지. 중앙에서 이제 틀어서 우리 학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회할 때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 있어도 비디오를 대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비디오 대여 재생기가 없으니까. 끝. 됐어요. 세 번째. 소장이 수용자의 자신의 비용, 지돈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기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거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해서 강행법규야.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허가해야 한다 할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잖아. 거기 위반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법에 위반되지 않은 거니까 허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허용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아. 이게 왜 나왔었냐면 이게 논란이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거야. 그 폭력성 성적 만화 있잖아. 그게 출판 문화산업진흥법의 유해간행물이 아니거든. 성인물이잖아. 성인물이라고 다 유해간행물이 아니고 비닐로 싸만 놓잖아. 근데 거기 뭐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걔네들이 평소 때 했던 것도 있잖아. 그렇게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다고. 그러니까 군대보다도 더 느슨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군대는 조금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가리는데 여기서는 유해도서라고 가리는데 여기는 유해도서 기준이 되게 완화되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답은 3번이야. 이게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야. 예. 자,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 시간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이거 원래 밥을 바꾸려면 뭐예요? 출판문화진흥법 유해간행물의 경우와 뭐야? 교화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출제위원이. 그래서 낸 거고. 4번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 시간을 고려해서 1일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에요. 방송 편성 시간을 정하게 돼요.
그렇죠? 예. 토일 공휴일 작업 교육 쉴 때 수용자의 특성을 그래서 방송편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요일 날 종일 TV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6시. 그럼 이렇게 외우실 때는 이런 6시랄 놈들 TV만 보고 있어. 그래서 6시야. 그래서 6시랄 놈.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겠지. 들어 육안으로 봐. 육안으로 보자. 6시. 눈에 있는 시력이라면 6시. 그래서 눈이 나빠진다. 그래서 6시야. 8시야, 6시야. 6시. 이거 암기잖아. 그렇죠? 예, 됐어요. 됐죠? 네. 이런 것들 지문 3개를 정리해야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제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소년원에서의 강제력 행사랑 여기 있는 강제력 행사가 달라. 그래서 일단은 형 집행법이라는 법에 밑줄을 일단 건너야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제력이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보호 장비라는 게 있어. 보호 뭐라고? 장비. 수갑하고 포상 같은 거 있지? 보안 장비라는 게 있지. 교도봉, 가스총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무기라는 게 있지. 그래서 여기서 강제력 행사라는 건 보안 장비의 사용 요건이라는 얘기야. 교도봉 소용. 알겠어요?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지. 그렇지? 예. 원칙적으로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제 보안 장비는 원칙은 소장 명령이야. 뭐라고? 소장 명령으로 사용해야 돼. 근데 급박할 때 있어 없어?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예외가 있지. 그렇죠? 왜냐면 급박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사전 경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은 사전 경고해서 너 맞는다 임마. 하지만 역시 급박할 때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때리려고 그러는데 확 오는데 어떻게 때린다고 얘기하고 때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3자한테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 진료받는데 그쪽에 있는 애가 우리 애한테 시비를 걸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고는 누구한테 사용하고 나서 보고는 원래 사전 보고 원칙이면 사회 뭐야? 소장한테 보고하겠지. 그렇죠? 누구한테? 소장. 법무부 장관이야, 소장이야. 그렇죠? 예. 제한은 보통 무기는 최우수단성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 최우수단성. 그렇죠? 근데 이 보안 장비는 최소한이란 말이 있어. 최소한. 최우수단이야, 최소한이야. 최소한. 무기는 최우수단이지만 보안 장비는 최우수단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돼. 최소한. 최우수단이 아니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봉, 가스총 이런 것들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다시 정리해 보면 원래는 소장의 명령이 있어야 돼. 근데 급박할 때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지. 제3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소장. 법무부 장관한테 한다? 소장한테 한다? 무기는 뭐야? 사용하고 나면 보고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법장. 왜? 무기는 세 안 세? 세잖아. 그렇지? 예. 그렇잖아. 무기는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지. 그치?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한번 봐고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표 하나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볼게.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은 수용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위계 또는 위력이란 말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위계라는 건 사기라는 거야. 사기. 예,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 뭐 국립대학교 같은 데서 성적 같은 거 조작하잖아. 그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거든. 알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무집행방해죄가 2가지가 있어. 경찰서 같은 데서 막 치고받고 하면 공무집행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고 뭐 서류 조작 같은 거 하면 뭐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내가 뺑소니 치지도 않았는데 뭐야? 그 대신 엄마가 자식 대신 군대 갔다 휴가 갔다 왔으니까 자식이 사고 쳤는데 엄마가 내가 사고 쳤다고 거짓말 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거든. CCTV 돌려봤더니 엄마가 아니고 아들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그건 위계인데 이거는 교도관은 소형자 위계 또는 위력이 아니라 위력이야. 자, 몸 쓰는 것만 나눠. 몸이라고 써. 몸. 위계야 위력이야. 위력이 폭행 협박이거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번이 돼.
자, 봐봐. 보통 때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때. 때 찾아봐. 2번에도 때 있어 없어? 때. 3번에도 대부분 이제 내용들이 그럴 때야. 자, 봐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라고 돼 있지. 그렇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도목으로 때릴 수 있다. 강제력 그러지 말고 그냥 교도목으로 때릴 수 있다 하면 되잖아. 교도관이 수용자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이 이를 경고해야 되지. 다만 급박하는 경고할 시간 여유 없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얘기했지? 네 번째,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 다만 그 명령 받을 시간 여유가 없을 경우에 없을 때지. 그치? 강제력 행사한 후 소장이 즉시 보고하게 된다. 아까 다 설명했잖아. 그렇죠? 설명했던 내용. 그래서 여기선 키워드가 뭐야? 위계가 들어간 거지. 그 시험지 이거 지문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교도관은 그죠? 위력에 의한 그 방해에 있을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력에 의해서 위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계 가로 열고 사기. 그렇죠? 사기는 뭐 야 사기 쳤다고 몽둥이를 때리냐? 그렇죠? 그렇잖아. 위계는 사실은 그렇잖아. 사기는 몽둥이로 때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폭행 우리 경찰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일 때 몽둥이로 때리겠어? 위력일 때는 뭐야? 수갑을 채우겠지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할 때야. 대부분 뭐뭐 하려고 할 때가 많아. 때. 1번부터 6번까지 해설 밑에 보세요. 뭐뭐 하려 하는 때,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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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때 있죠? 뭐뭐 하려고 하는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자, 보세요. 문제가 다 형집행법이죠. 4번도 형집행법, 5번도 형집행법, 6번도 형집행법. 그렇죠? 다 형집행법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법령 강의할 때 이제 그 부분을 다뤄보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법령 파트는 법령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한 70%나 60%가 해결이 되는 거야. 법령 강의에서. 복습이 되는 거. 일종의 복습이야. 왜냐면 기본 강의에서는 다 책이 산발되어 있지만 법령은 조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문에 형광필지만 하는 거야. 법령 강의라는 게. 그리고 때려 외우고 시험 보면 까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원래 다 그렇지 뭐.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아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시행규칙이 나왔으면 좀 어려운 거지. 교정시설에서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수용자 갖춰야 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수용자라는 단어에 비추고 세요. 교정실 안에 설치된 안에다가 비추고 안.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한 적 있다. 봐봐. 안에다가 치고 이렇게 네모난 거 있었지 우리 생각나지? 근데 이렇게 네모난 거 생각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던 그림 그렸던 거 이거 그림 한번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 상상하면 돼. 이게 군해라 그랬지 군해. 이게 구해인데 개방 지역이라 그랬지. 그래서 개방 지역에서 외부에서 교도소에다 계약 맺어가지고 여기다 공장 하나 져가지고 이렇게 출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순수한 외부 통근이지. 그래서 이건 타이어 프로, 타이어, 한국 타이어.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양말 공장.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순수하게 완전히 나가는 건데 이거는 요건이 이제 일단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춰.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요건 중에서 그 밑에 해설지 보시면 봐봐. 더 알아보기라고 돼 있지. 그래서 1번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작업하는 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 수용돼서 18세 65 미만이지. 그렇죠? 이거는 상미라 했지. 상미. 내 이름이 박상민이잖아. 상미. 그렇죠? 18세 이상 65세. 그럼 65세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65세 미만. 두 번째, 해당 작업에 건강상 장애가 없고 외울 필요 없지. 완화 이상. 이게 중요하지. 완화 이상. 3번에 완화 이상이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자, 봐봐.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A 섹터를. 알겠죠? A 섹터 요건이 엄격하겠지, 더. 그치? B 섹터는 좀 덜 엄격한 거 알지? 지금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B 섹터거든? B 섹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A 섹터를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지. 해설지에. 그다음에 가족, 친지 등하고 연락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번하고 3번이지. 그치? 암기해야 될 건. 그쵸?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잖아. 그쵸? 근데 거기 자 5번에 보면 집행하연기가 뭡니까?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아서 7년 미만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잖아. 뭐라고?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어. 그럼 봐봐. 여기는 18세에서 65세. 그쵸? 이런 18, 65. 외웠잖아요. 6, 고. 가라고. 6, 고. 가라고. 6, 고. 가라고. 그쵸?
가라고. 저 외부 통근하고 싶은데 에이 가! 유! 고! 그래서 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나갔어. 유, 고. 그렇죠? 상미냐 상미.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없잖아. 그래서 완화 이상이지. 완화 이상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됐어. 그리고 대가를 치를 만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 돼. 그래서 지표형기가 7년 미만이지.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 그랬지. 무기형인 애들은 집행유예가 7년 미만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기 애들이 이제 무력감에 드는 거지. 뭐라고? 무력감에 무식한 놈들, 무기형이 무식한 놈들. 그래서 무기 애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거기 보시면 밑에 해설지에 보시면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교정시설 안에서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통근하는 작업하는 수용자는 이로부터 사업과 요건은 같은 해서 3호의 요건이라고 돼 있지. 3호의 요건이 뭐야? 개방 완화했잖아. 근데 여기 일반도 포함시키고 왜냐면 이제 무기 수준은 대부분 일반이거든. 일반인데 수용자로서 집행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사는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다 밑줄 그어봐. 그러면 무기수들 여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무식한 놈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기수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야? 여기를 물어보니까 7년이 아니라 뭐야? 10년이 되는 거지.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제일 잘 정리가 돼. 그림 속에다가. 알겠죠? 그림 이미지를 하면 돼. 무식한 놈들은 어디? 여기 들어오는 거. 무식한 놈들. 무기 10년. 무식한 놈. 무기에서 뭐야? 10년 산 놈들이지. 그죠? 치를 만큼 치는 놈들은. 그렇죠? 유, 고, 가. 그렇죠? 예. 됐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일반까지도 되는 거야. 무일. 무기는 대부분 일반 경비 추호급이니까. 그치? 예. 됐어요? 구조 이해되겠어? 구조 이해 안 되면 안 돼. 결국 이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야. 지겹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 틀리라고 낸 거거든. 근데 이 문제 맞춰주면 60점 나오는 거야. 다른 애도 50점 나왔을 때. 사실은 냉정히 얘기해 봐라. 오지선다야. 합격자도 50점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오지선다인데 사지선다인데 50점 나왔으면 25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사격적으로 한 번만 찍어도. 그러니까 결국 그 학생들은 거의 못 맞힌 거야. 50점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맞춰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정리돼.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다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문 정리할 때는 이걸 그려 놓으면 되는 거야. 지문을 정리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걸 가로 놓고 그래서 무식한 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죠? 교정시설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 그렇죠? 그렇죠? 교외라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설치 외부 기업체 작업장이라고. 교외. 그렇죠? 교외. 교정시설에 설치 외부 기업체. 그렇죠? 작업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볼게요. 형의 집행이 수용자의 처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장은 사용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이라고 돼 있지. 작업에다 동그라미 치고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돼 있지. 교정사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애들은 분류처위원회야. 근데 왜냐면 분류심사를 하거든. 어떤 작업을 할지를 정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사형수들은 원래 작업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래서 사형수들은 분류심사가 없어. 그러니까 분류심사 대신 꽝 대신 뭐야? 닭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교무회의를 하는 거에 그 교무회의가 교도관 회의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학교에서는 무슨 회의해? 교장 선생님이 주체로 교무회의 하잖아. 그럼 소장이 주체로 교도소에서 뭐예요? 교도관 회의 이렇게 이루는 거야. 그렇죠? 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오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애들은 분류처위원회, 그렇죠? 분류심사에서 하는 거, 분류처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며칠? 2일. 그렇죠? 예. 죽었으니까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며칠? 1일간 그 수용자의 작업을 면제하는데 이걸 뭐예요? 조상교화라고 하지. 조상교화. 조상교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조상교화를 하는 거야. 네. 됐나요? 네. 근데 다만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구분의 밑줄 그으면 되는 거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체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용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거기 법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의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교육 대상은 소장이 선정해. 뭘 가르칠지.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예외적으로 집체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남자분들한테 분교대라고 분교대. 그래서 다 모아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부대에서 할 수 있어? 아니면 사단에서 해야 돼? 사단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지방교정청에서 모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벽돌 쌓기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그 직업학교가 따로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거기 가고 교육을 수료하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집체교육이란 말이야. 모아갖고 집중적으로 60명 정원해갖고 딱 때려갖고 교육시키는 거니까 이건 지방교정청에서 선발하는 거지. 명단을 올리면. 알겠죠? 이거 이해하면 쉽지. 왜냐면 각 지방교정청별로 직업훈련소가 하나씩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체 직업훈련은 수용자에서 소장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뭐야? 원칙적으로는 소속기관의 수용자에서 소장이 선정하는 원칙인데 집체만 뭐야? 지방교정청. 알겠죠? 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해를 하면 돼. 그렇죠? 다 모아서 하는 거잖아. 우리 교도소에서만 모으는 거야. 그 소속에 있는 교도소 다 모으는 거야. 다 모으니까 어느 장소나 하나 정할 거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소장이 정할 수 없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용자 작업을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양도하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죠? 장애가 발생하면 손가락 2개라고 쓰시면 돼. 손가락 2개 있으면 손가락 값 6천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압류할 수 없고 이건 비과세야. 세금 띄면 돼 안 돼? 손가락 2개에 대한. 손가락 2개 세금 띄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위로금 언제 나갈 때? 나갈 때 주는 거야. 나갈 때. 왜? 중간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뽑아 쓴다고 했지. 그래서 위로금은 뭐야? 조의금은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그래서 그 작업해서 들어오는 그 예산 있잖아. 그 예산에서 그걸 갖다가 주게 돼 있어. 이건 무조건 줘야 돼. 작업장려금은 뭐야? 임의 규정이잖아. 줄 수 있다지만 이거는 뭐야? 위로금은 무조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이거는 그 어떻게 기준이냐면 산재보상법 기준이야. 뭐라고? 산재보상법 기준. 산재법. 그 노동자들 있잖아. 공장에 프레스 시키는 거랑 똑같아. 산재 처리하고 똑같아. 산업재해 보상법이야. 산재법. 됐죠? 네.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볼게요. 비과세야 참고로. 세금 안 내. 그렇죠? 우리 복권하고 달라. 손가락 자른 게 복권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지. 자, 다섯 번째.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수의 금품 관리에 대한 소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 같은 거 얘기하면 시계.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그쵸? 영치한다. 다만 맡기는 걸 영치라 그래.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그쵸? 과자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에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못 들어온다 그 얘기야. 못 간다고 전해라. 두 번째,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 이게 팔 경우가 뭐냐면은 저는 이거 돈 필요 없고 이제 시계 뭐 10년 있으면 뭐야 고용되잖아. 시계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롤렉스 같은 것들 팔아서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수수료 빼고 나머지는 주는 거야. 알겠죠? 네. 세 번째,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금품이 인장인 경우, 인장이 이게 인감일 수도 있잖아. 중요해 안 중요해? 함부로 찍히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잠금장치에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이거 못 외워도 돼. 그 인장이 도장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목도장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시계나 귀중품 있죠? 그거 따로 보관하게 돼 있어.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차고 짝퉁으로 바꿔놓잖아.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자 봐봐, 소장은 소장자 이외의 사람이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 뭐 이불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검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물품이 의약품이면 의무관 하여금 검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냐면 4번이 틀린 거지. 그렇죠? 예. 할 수 있다죠. 검사하게 해야 되죠. 왜? 이불 같은 거 다 이게 마약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셔야 본 게 대체적으로 문제를 할 때 옳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서 서술형 문제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 답인 경우가 많아.
그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법령들은 대부분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긍정적인 언어로 끝나요. 알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의료 처우 치료해 준다는 얘기야.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맞느냐? 보세요. 근데 내가 이빨을 치료하는데 외부에서 치료받고 싶어. 여기서 치료받으면 이빨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군대에서 치료받고 싶지 않고 싸지에서 치료받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의사가 뭐야? 허락을 해주는 거. 의무관이, 담당 의무관이 제가 할 수 있는데 뭘 나갑니까?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이 있는가?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는 거야. 소장이 결정하지만 그 담당 의무관, 그 병원에 있는. 알겠어요? 이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나눠지는 거지. 됐죠? 이해 가셔야 돼. 두 번째,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 위험을 가지고 급여하고 우려가 있으면 위치처럼 정당한 조치를 하게 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강제력 행사 가능하다. 왜냐면 자, 내가 치료를 안 받는 건 무슨 권이지? 자유권이지. 근데 죽는 거는 무슨 권이? 죽고 사는 건 생명권이. 이게 커, 이거 커. 사람이 살아 이게 크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것도요. 생명이 위독하면은 강제로 떠먹이거나 주사를 놓을 수 있어. 그죠? 수액 같은 거 놓을 수 있다고.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됐고 3번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개호상 독고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19세 미만이라면 뭐야? 어린애들이지. 원래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이거든. 개호상 독고가 뭐야? 독방에 가둔 놈이지. 6개월에 한 번이고 또 하나 있는데 뭐야? 노인 더하기 노인까지가 뭐야? 6개월에 한 번이야. 그렇죠? 근데 헷갈리는 게 장애인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여성 있잖아.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이야. 보기를 많이 장난을 치지. 그러니까 19세 미만, 노인, 그 다음에 어린 놈, 늙은 놈, 그쵸, 뭐야? 또, 그쵸, 독방에 있었던 놈. 이 세 놈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지 잘못이지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판례예요. 판례가 법령으로 구조진 거야. 예. 자신의 고의 과실이 키워드야. 알겠어요? 하여야 한다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는 놈도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사람이 장난쳐서 다쳤는데 그죠? 웬만하면 얘한테 돈 내라고 하겠냐? 그렇지 않죠? 돈 내라고 안 한다고. 근데 영치금이 많은 애들은 까버리는 거야. 그렇겠죠? 영치금이 없는 애들 깔 수 있어 없어? 못 까지. 그러니까 이게 임의 규정인 이유는 뭐야? 돈 없는 놈도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돈 없으면요 나중에 출소해서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나가도 이제 세 사람 돼갖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갈 때 빚 1,000만 원 갖고 나가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실효라는 게 뭐냐면 그 전과를 지워주는 거라 그랬지 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서 형기가 종료되고 나면 3년에 초과되는 것은 10년이야. 3초 10. 3초 3년 3하 3주 이하는 뭐예요? 5년. 벌금은 뭐예요? 벌이가 시원찮아서 벌금은 2년. 이렇게 돼 있거든. 3초 10, 3초 하, 3초 5. 그렇죠? 그래서 3초 10, 3호. 3초 10, 3년 초과할 때는 10년. 그래서 3년 이하일 때는 뭐예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이 4년이었었어. 4년. 그럼 4년 있다가 출소됐잖아. 만기 출소됐으면 그때부터 10년 동안은 뭐야? 그 기록이 남는 거지.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내가 3년이야. 그럼 3년이면 뭐야? 출소하고 나서 뭐야? 5년이면 들어간 거. 벌금 같은 거는 냈단 말이야. 그렇죠? 보통 부과되면 30일 내에 납부해야 되거든. 납부하고 나서 뭐야? 납부하고 나서 2년이 된 벌이. 그죠? 벌이가 시원찮아서 벌금 낼 돈도 없어. 그래서 벌이야.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이 종료하나 집행이 면제날부터 몇 년? 3호.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말이 나왔잖아. 이거 사, 징, 금, 자, 벌, 구, 과, 몰이거든? 어? 무기는 거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자격정지 이상이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지. 그러니까 벌금은 마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출소를 했잖아. 출소해서 음주운전해서 벌금 냈어. 그렇다고 벌금 냈다고 해도 내 그 교도소 갔다 온 기록은 상관이 없는 거야.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치? 왜냐면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자격증 이상을 맞으면은 지워지지 않는 거야. 나쁜 놈의 새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요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구류와 과료라고 돼 있지. 그렇죠? 구류와 과료는 돈 내면 땡이야. 그리고 끝났으면 땡이야. 바로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형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야. 그냥 바로 종료야. 종료. 그래서 바로 실효돼. 바로 실효. 그러니까 구류라는 게 뭐야? 열흘 살고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과료라는 거 5만 원 미만이거든. 그럼 그걸 갖다 기록을 남긴다는 거 웃겨 안 웃겨? 그러니까 구류하고 과료는 기록이 안 남는 거야. 결론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게 바로 끝났으니까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다만이라고 있어 없어요?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렇죠? 집행이 면제될 때 그 집행이 실효된다니까 구가 쫑이야. 그렇죠? 구류와 과료는 쫑. 끝날 때 끝나는 거야. 구류와 과료는 끝날 때 끝난다. 뭐라고? 끝날 때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진금자 벌구가몰 중에서 그렇죠? 아까 요거 징역이나 이런 거는 보통 징역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3년 요거는 다 배웠지, 그렇죠? 구가 쫑이고 벌이 구가 쫑. 그래서 구류 과료는 잘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 다음에 2번이고 이것도 틀리라고 낸 거지. 자, 하나의 판결로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될 때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그 얘기 뭐냐면 징역 3년에 금고 2년이면 더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더하면 5년이 되잖아. 그치? 5년을 기준해서 하면 되고 외울 필요 없고. 자, 4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 안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받음 없이 7년이 경과했을 때는 뭡니까? 본인 또는 검사에 신청해서 재판상 실효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원래 10년이 지나면 싹 없어지지. 근데 얘가 뭡니까? 10년까지 기다리기 싫어 안 싫어? 그러니까 나는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다 해서 7년이 되면 법원에 청구를 때리는 거야. 그렇죠? 치를 만큼 치러. 그래서 10년을 못 기다리는 애들이 뭡니까? 7년 만에 청구 때리는 거지. 알겠어요? 예. 취직할 때 불편하니까. 알겠죠? 취직할 때 불편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첫 번째가 뭐야? 수갑 있죠? 포승 있죠? 가스총 있죠? 그렇죠? 전자충격기 보호대 발목 보호 장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에다 비추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형집행법 있죠? 형집행법에서 나오는 보호장비는 포수 보호장비라고 생각나시지? 그럼 거기 밑에 해설지에 봐봐. 밑에서 더 알아보기 봐봐. 더 알아보기. 형의 집행에서 수갑, 머리 보호장비 생각나시지? 발목 보호대. 보호대는 혁띠같이 생긴 거라 그랬지.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는다 그랬지. 보호의자. 의자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죠?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보호 침대. 침대는 누워서 하는 거지. 그 우리 119 구급대가 쓰는 것처럼 해서 벨트로 이렇게 하는 거고, 보호복은 이렇게 못 입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포승. 그쵸? 그래서 요게 뭐예요? 형집행법이야. 근데 소년원에서 하는 보호장비는 거기 밑에 해설 밑에 보세요.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규정한 보호장비는 수갑, 포수죠? 그렇죠? 포수 가전 뭐야? 머리야. 그렇죠? 그래서 포수 가전이야. 포승, 수갑,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 알겠어요? 5개야. 그래서 이게 소년원이거든. 소년원. 소년원은 포수 보호장비나 뭐야? 포수, 가전, 머리. 알겠어요? 포승, 수갑, 가스총, 전기충격기, 머리 보호 장비. 알겠어요? 알겠죠?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알겠죠?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이 소년원법이잖아. 그렇죠? 거기는 보호 장비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예.
시험에서 이게 더 많이 나올까? 밑에 있는 그 해설지에 나온 더 알아보기가 많이 나올까? 더 알아보기가 훨씬 많이 나와. 이건 틀리라고 낸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누가 보호직 아이들은 보호직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맞히겠지만 우리들은 몰라도 되잖아. 사실은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 소년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교정직 학생들은 네, 됐어요. 됐어요. 자, 포수가전머리. 그렇죠? 포승과 수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포승과 수검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그렇죠? 예. 내가 옛날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제 소년원에 간 애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포승과 수감은 기본적으로 차니까, 그렇죠? 이 가전제품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가전제품 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몰래 이렇게 들어갔다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창문으로 나가야 돼? 아니면 다시 현관으로 나가야 돼? 멍청한 거지. 현관으로 나가야 당당하지. 들어올 때는 뭐야? 창문으로 나왔는데 얘가 머리가 아픈 거야. 가전제품 끌고 나니까 머리 이렇게 창문으로 나오려면 나와져 안 나와져? 이 머리 나쁜 거. 그래서 소년원 왔다 이렇게 외웠거든. 가전제품 훔치다가 뭐야? 현관으로 원래 들어올 때는 무조건 뭘로 나오는 거야? 현관으로 창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나갈 때는 현관으로 당당하게 나와야지. 친구랑 같이 막 들면서. 그래서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전혀 생각 안 하지. 그래 안 그래? 머리가 나빠갖고 창문으로 와서 나올 때도 창문으로 나가다가 신고 당한 거야. 머리가 나빠서. 알겠죠? 예. 어디 들었어? 소년. 그렇죠? 가전제품 훔치던. 그렇죠? 예. 소년. 그래서 써놓으시면 안 까먹어. 연상기억부에서. 그렇죠? 연상기억에서 그렇죠? 가전제품 훔치던 뭡니까? 그렇죠? 소년.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창문으로 들어와서 창문으로 나가서 잡혔어. 알겠죠? 그래서 어디 갔다고? 소년원 가 있다고. 알겠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수영자의 처우 방식 누진 처우 제도에 대한 수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원래 누진 처우는 9급에서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왜냐면 누진 처우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누진 처우가 뭐냐면 잘하면 뭐야? 계속 등급을 올려주는 거지. 그렇죠? 일종의 1등급, 2등급 올려주는 거야. 토큰 경제라 그래가지고 올려주는 건데 자, 우리가 누진 처우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누진 처우 안 하지. 그래서 처음에 고사제라는 게 있었다 그랬지. 생각나세요? 고사제는 뭐냐면 심사제라 그래갖고 점수가 잘하면은 교도관이 추천하면은 뭐야? 얘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교도관이 추천해서 뭐야? 그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지. 근데 이게 뭐가 많다 그랬죠? 비리가 많다고 했어 안 했어? 비리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고사제가 이제 뭐야? 점수제로 바뀌지. 점수제는 둘로 나눠지지. 잉글랜드제와 그렇죠? 아일랜드제. 그렇죠?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그래서 이 마코노키라는 사람이 점수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잉글랜드제는 매일 점수하지. 매일. 아일랜드제는 뭐야? 매월 점수제지. 우리나라가 월 단위 점수제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단계지. 이건 뭐야? 4단계잖아. 생각나지? 잉글랜드는 뭐야? 이게 뭐야? 처음에 독거, 그다음에 홍거 작업, 그다음에 뭐야? 가석방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이거는 뭐야? 독거, 혼거, 그다음에 이제 동네 목장 가서 일하고 와서 이제 평가받는 뭐야? 중간 감옥.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 하잖아. 외부 통과하면서. 그렇죠? 중간 감옥 그다음에 가석방. 가석방 할 때 그냥 해. 경찰 감시 붙여. 경찰 감시 붙이죠. 티켓 리브스 해가지고 경찰 감시 붙인단 말이야. 그렇죠? 4단계. 이거 생각나시지? 우리나라도 4단계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영국이잖아. 영국. 이제 아일랜드는 영국의 근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미국으로 가서 엘마이라제로 되지. 엘마이라 가마원에서 했는데 엘마이라제는 거기다가 뭘 되면 다 더해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했었지. 생각나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걸로 이제 하고 이제 요거는 신입은 2급에 편입돼. 그래서 이 여태까지 심사, 고사 다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중간 과목하고 다 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 제도가 넘어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소년에 대해서 초범 소년에 대해서 많이 실시하거든.
엘마이라 가마원이라는 데 있어. 엘마이라 가마원이 지금의 소년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습범이겠어? 아니면 초범인 애들. 초범 애들 빨리 해서 9개월 만에 내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야. 제가 열심히 해서. 네, 됐어요. 설명할게요. 일종의 토큰 경제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당이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눠서 1급, 2급, 3급 수용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급으로 진급시키면서 점차 자유제한의 처를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짬밥 먹으면 편해지는 군대하고 비슷한 거야. 제가 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 그걸 갖다 키워드를 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복습할 때 생각이 나잖아. 이 새끼가 왜 여기다 이걸 써줬을까? 짬밥 먹으면 편해지는 거야.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 이게 짬밥 먹으면 편해지는 거잖아. 그치? 고사제가 호주의 마코노키가 점수제. 이 마코노키도 원래 호주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야. 근데 호주가 뭐야? 영국이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흉악범는 애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호주의 그 섬에 간 거야. 근데 고사제로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뭐야? 점수제로 이제 바꾼 거지. 이제 할당량, 작업량을 다 채우면 빨리빨리 내보내는 걸로 해주니까 미친 듯이 뭐야? 손가락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지. 자, 그래서 더 발전했다. 그래서 아일랜드제는 크로포턴이 창한 것으로서 매월, 그렇죠? 매일이야, 매월이야, 매월. 점수 미리 세금 점수를 소각하는 까는 걸로 우리나라 누진처우 방식과 유사하고, 엘마이라제는 자력의 갱생에 중점을 둔 행영제도. 여기까지는 맞아. 일반 가마제라고 하는 엘마이라 가마원이라고도 하거든.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이 아니라 초범이야, 초범. 알겠어요? 예, 초범. 알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리라고 낸 거죠. 왜냐면 누진처우는 원래 7급에서만 출제하게 돼 있고 거의 출제가 안 됐거든요. 9급에 7급 문제가 나온 거지. 근데 시험에 나온다면 그때도 엘마이르제가 나왔어. 7급에서도. 7급에서도 엘마이르제가 나왔어. 이듬해. 됐죠?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1번, 2번, 3번까지만 알면 돼. 알겠어요? 근데 4번은 뭐야?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예, 원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무도 못 맞힌. 예. 자, 거기 모피트라고 돼 있지. 모피트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도입해서 청소년에 대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 유대 또는 사회 자본의 형성을 통해 시업과 결혼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도 그렇죠, 정상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라는데, 이건 샘슨과 라옵의 이론이에요. 사회적 자본 개념. 이 사회적 자본 개념이 뭐냐면 사회적 자본에 비추고 소셜 캐피털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사회적 자본은 발판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 발판, 안정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네를 타잖아. 그럼 발이 불안하잖아. 그지? 근데 나이가 자라게 되면 뭐가 되니? 불안하니? 불안하지 않니? 불안하지 않지. 왜? 발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때는 불안하잖아. 근데 가족이나 이제 자기가 부인이나 직장이나 뭐가 아이가 생기면 옛날에 놀았던 놈들도 그 발판, 가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논다, 이제 안 논다. 안 논다는 게 이제 누구야? 그 샘슨과 라옵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피트 이론이야, 모피트 이론이 아니야. 모피트 이론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젠장. 그렇죠? 됐어요? 예.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야. 이 사회적 자본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샘슨과 라옵이라는 거지. 젠장할. 그렇죠? 밑에 모피트 보세요. 밑에 해설지에 모피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모피트는 이렇게 돼 있죠. 청소년기의 비행을 저지른 사람 중 일부만이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뿐 대부분의 비행은 청소년에 한정한다고 주장했으니까 모피트나 샘슨, 라옵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모피트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걸 설명할 때 샘슨과 라옵이 그거는 사회적 자본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발판이 없는 애들은 비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누가? 샘슨과 라옵이. 이런 젠장. 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야.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국내 교과서에 하나도 실려 있지 않은. 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피트는 등장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등장하겠어, 안 하겠어? 있지. 그럼 모피트가 시험에 나오면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모피트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성인기에 가도 계속 범죄가 고착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데 모피트나 라옵이나 샘슨이 나오면 같은 애들이지. 놀다가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알겠어요? 근데 샘슨과 라옵은 뭐야? 사회적 자본이 그 원인이다라는 거야. 그 사회적 자본이 뭐야? 발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땐 그네를 생각하면 돼. 그네.
박근혜 말고 근혜에서 근혜가 해서 그 발판이 가족이라는 가족. 그러니까 처자책 있으면 안 까분다 그 얘기야. 그다음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때면 초기 비행을 경험한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또래 집단 속에서 정상적 사회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반성적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라는데 패터슨은 뭐냐면 3살 버섯 80까지라는 거야. 패터슨은. 패터슨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안산이나 영등포 있잖아. 그쪽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잖아. 그러니까 만성적 비행에 빠진다는 거야. 근데 한 20살부터 비행에 빠진 애들은 뭐야? 좀 놀다가 17, 18에 많은데 얘는 7, 8살 때부터 그걸 보니까 마약 파는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패터슨은 뭐야? 그 슬럼에 대한 문제를 지지하는 거지. 알겠어요?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비행을 경험한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비하는 소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초기 비행이란 건 10살, 12살 그때 얘기고 후기 비행은 한 15살 정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담배 폈다고 나빠지는 거 아니다. 그 얘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기 시작하면 대책 없다. 이 얘기고. 알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렌이라는데 워렌은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고 57 등급 생각나는 거. 심리. 청소년 내에서 성숙도라고 해가지고. 그죠? 성숙도가 높은 것들이 뭐야? 5에서 7, 5, 7이. 그렇죠? 그래서 2에서 4단계들 맨날 이사 다니는 애들. 그래서 대인 성숙도에서 주로 얘는 심리학이잖아. 비행소년의 분류상 신경증적 비행소년에 대한 조는 가족 집단요법과 개별심리요법이 적절하다는데 외울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가족 집단요법은 뭐야? 패밀리들 전체를 다 교육시키는 거야.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별심리요법인데 키워드는 워렌 나오면은 워렌 밑줄 그시고 심리 밑줄 그시면 돼. 심리란 말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워렌이 나오면 심리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바틀러스의 적응 모형에 따르면 자 버틀러스는 몰라도 돼. 버틀러스 수업 시간에 했어. 바틀러스는 했어요. 청소년 파트에서. 근데 적응 모형이 뭐냐면 개선 모형이잖아. 8푼이라고 얘기했잖아. 8푼이. 80%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80%니까 좀만 노력해주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비행소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가 키워드야. 무슨 말 알겠죠? 치료 모형 그럼 뭐야? 80%야 반푼이야. 반푼이잖아. 그쵸? 이 모형에 따른 저는 현실요법, 환경요법, 집단주도 상호작용, 교류 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쵸? 뭐 이런 게 있어요. 됐어요? 네. 끝. 됐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그쵸? 학생들이 뻑 갔겠죠. 아무리 교과서에 찾아봐도 이들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단기 자유형의 대체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단기 자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 6개월짜리 빵이죠. 단기 자유형 나빠 좋아? 나쁘잖아. 왜 나빠? 악폐가 감염되잖아. 그쵸?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주말에만 구금하자. 그쵸? 예. 기휴제도는 안 되죠. 왜? 기휴라는 것은 뭐야? 교도소에 들어가서 잠깐 나오는 거잖아. 그럼 단기 자유형의 대체 방안이라 볼 수가 없지. 그쵸? 예. 사회봉사 명령제도. 그쵸? 감옥 안 가고 사회봉사. 벌금형제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휴제도는 사회적 처우예요. 형벌 휴가잖아. 사회적 처우. 사회처럼. 무기수나 이런 애들도 기후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래서 기후라는 건 교도소에 있는 애들이 사회적 훈련하기 위해서 잠깐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규정시설 군내에서만 적용된다. 틀렸죠. 왜 틀리냐면 교도관이 바깥에 치료받으러 내보내는 경우 있죠. 그럼 같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죠. 시계 채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내에서만 이제 교도관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적용돼. 교도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적용되지.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거 옛날에 얘기했잖아. 우리 교도소가 있어. 안양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놀이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 교정 프로그램을 가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쵸? 그럼 개인이야 법인이야? 개인이잖아. 끝. 개인도 할 수 있죠. 근데 전체를 위탁할 때는 법인만 된다 그랬잖아. 그쵸? 법인만 전체만. 민영교도소는 법인만 된다 그랬대. 이거는 민영교도소에 되는 거야. 일부 민영화에 대한 얘기야. 일부 민영화니까 개인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실제로 할 수 있잖아. 학교의 방과후 선생님처럼 가서 할 수 있다는 거. 학교 전체를 위탁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만 위탁할 수 있지. 뭐 축구활동 프로그램 축구감독 선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합창 노래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누굴 교도관 중에서 노래 잘하는 애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누구? 성악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야? 그 사람 레슨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판사, 검사,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한 교정서를 시찰할 수 있다. 틀렸죠. 판검사 시험이라 그랬지. 판검사 시험. 그래서 변호인은 시찰할 수 있는 시찰권이 없어. 면회를 보겠지. 면회를. 그렇죠? 변호인 접견을 하겠지. 그래서 판검사야. 그래서 변호인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은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고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는 전부 다 대형화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신설하는 데는 법에 뭐라고 500명 이내로 하라고 돼 있어. 그리고 뭐 개방처우 시설은 100명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돼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신설하는 이 키워드야. 신설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교정시설은 수용인은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러면 틀려. 신설하느냐. 왜? 이미 지어진 걸 갖다가 토막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 짓는 초등학교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새로 짓는 초등학교는 적어도 횡단보도 2개 이상을 건너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다만 뭐뭐뭐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옛날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 그런 학교들은 택지지구나 도시계획 있는 데 있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그럼 폐교시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설하는 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에 이송, 재수용,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소멸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 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형 집행정지가 뭐냐면 아파서라고 써봐. 아파서. 이게 착해서야 아파서야.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내가 지금 구속이 됐다? 그럼 형이야 구속이야? 미결수잖아. 많이 아파. 그럼 구속 집행정지가 되는 거야. 병원에 가서. 근데 나는 지금 형을 살았어. 그러면 형이 지금 실형이 됐어. 이지연 회장이라고 있어. 옛날에 저기 CJ. 그렇죠. 그러면 형 집행 정지로 나오는 거야. 아파서. 알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정지야? 다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처우 등급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소장은 형 집행 정지 중에 사람이 정지 사유의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의 동일한 처우 등을 부여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답은 1번. 틀리하고 낸 문제지 뭐. 할 수 있다. 자, 2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용자의 개별 처결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면 개별 처결을 왜 변경할 수 있냐면 우리 쪽에서는 이 교육이 없어. 근데 거기서 그 교육을 받다가 왔대. 근데 이쪽엔 이 교육시설이 없어.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3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뭐 하다 왔다? 우리 학교에서 전에 학교 농구하다 왔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 농구부 없으면 핸드볼이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3번. 소장은 수용자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돼요. 가석방 취소됐으면 나쁜 놈이지.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할 수 있어. 알겠어요? 예. 생각나시지? 소장이 형 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사람이 형사사건을 재수용했는데 강간으로 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였으면 강간범이야? 살인범이야? 살인범. 그럼 다시 해야 된다 했죠. 다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형 집행정지 중이었어. 강간으로. 근데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 근데 거기서 거기 누구? 그 간호사를 갖다가 뭐야? 칼로 찔러 죽인 거야. 그럼 살인이 추가됐잖아. 그러면 그냥 강간범이야? 살인범이 추가됐어. 살인범이 추가돼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뭐야? 살인범에 대한 분류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 얘기지. 답은 1번.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의 처우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상 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 이빨값을 물어준다.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급적 이빨값을 물어주면은 상대방이 뭐야? 합의서를 써줄까 안 써줄까? 써주지. 그럼 실형 나올까 집행유예 나올까? 그렇지.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그렇지? 그쵸? 범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야, 니네들 차가 있는데 니네 차를 갖다 한번 들어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걔가 감옥 가는 게 중요해? 내 차를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사회봉사 명령은요,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비행소년의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 이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선. 교육훈련은 수강명령이야. 뭐라고? 수강명령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봉사명은 수강명령인데 수강명령을 얘기하는 거야. 강의 듣는 거지. 알코올 중독자 이런 애들. 그래서 수강명령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봉사 명령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있냐면 사회봉사는 자 사회봉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보수라는 말이 나와야 돼. 보기 지문에 뭐라고? 무보수 나왔어 안 나왔어? 무보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치? 예. 동시 교육 훈련을 통하여 나왔으니까 수강 명령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예. 알코올 중독자는 사회봉사를 하겠어 주로 수강 명령을 많이 해. 수강 명령을 하지?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감시 고관찰이라는 건 주 5일제야. 뭐라고? 주 5일제. 그냥 봐봐. 일단 궁금하는 거 있지. 빡세 안 빡세? 빡세지. 보호관찰 빡세 안 빡세? 안 빡세잖아. 그쵸? 중간에 집중감시 보호관찰이 있는 거야. 뭐라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일주일에 뭐야? 5회. 조폭이라든지 약쟁이들 있지. 그래서 집중감시 매일매일 뭐야? 매일매일 약 검사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요것보다는 뭐야? 덜 가혹하고 요것보다는 가혹하잖아. 그렇게 되는 개념이야. 자, 설명해 볼게. 자, 집중감시 보호관찰은요. 감독의 강도가 일반 보호관찰보다 빡세고 구금에 비해서는 뭐야?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 감독 및 원어를 실시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전자감시 제도는 처벌이야 아니면 감시야? 감시죠. 종류보다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 기술로서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와 교화 개선에 도움되는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왜? 바깥에 나가서도 뭐야? 사고 안 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뭐에 대한 쟁점이야?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하면 무보수라는 지문이 나와야 돼. 뭐라고? 무보수.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무보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보호관찰 등 하나는 법률. 보관법이죠. 형집행법이야, 보관법이야. 보관법이죠. 그쵸? 네. 보관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는 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7급에 나왔었다고. 그래서 틀리라고 내려 맞추네. 이게 7급에 나왔다고 했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이 시험을 이제 이게 7급에 한 4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 문제 그대로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일반 준수사항, 특별 준수사항인데 이건 막판에 외우는 건데 일반 준수사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호관찰가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A, B, C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게 일반 준수사항이고 근데 C만 지켜야 되는 게 뭐야? 특별 준수사항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겠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거기 일반 준수사항에 거기 밑에 해설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세요. 일반 준수사항 있죠? 그래서 2번에 보호관찰 되는데 다음은 각호의 사항을 지켰는데 주거지의 상조와 생업에 종사할 것. 주거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주거지 주동을 남지고 범죄로 이어지긴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해서 선행 또. 됐죠? 나쁜 친구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주거를 이전하고 몇 개월? 1개월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밑에 있는 게 이제 특별준사항인 거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해서 8번 봐봐. 8번에 보면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그쵸?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이런 것도 도박꾼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준사항을 구체화시킨 게 뭐야? 특별 준사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에 다시 문제를 보자. 주거지 상주하고 있을 걸. 그쵸?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노력할 것. 이거 틀렸죠? 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됐죠?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에 따라 방문하면 응대할 것. 됐죠? 예, 주거를 이전하거나 뭡니까? 예, 2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찰 상주할 것. 일종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일단 비읍번은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느낌상. 일단 비읍번이 들어가는 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음주라는 건 누구하고만 관련돼 있는 거야. 알코올쟁이만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비읍번이 들어간 거 빼는 거야. 그럼 3번과 4번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 1번하고 2번만 남는 거지. 그렇죠? 예. 됐어요? 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3번과 4번 찍으면 골 때리는 거야, 지금. 최소 확률 50% 줄여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지 말 거, 뭐 하지 말 거. 그러니까 밑에 다시 한번 특별준사항 보면은 1번부터 7번에 보면 야간에 다니지 말 것. 그 야간에 재범에 기해 충동이 있으면 특정시 외출 제한 금지라고 돼 있잖아. 그치? 밤도둑 같은 건 밤에 다니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사실은 그게 뭐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에 구체화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준상은 너만 지키면 돼. 너만 이 자식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보겠습니다. 범죄 피의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의 가해자의 사이가 사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알겠어요? 예, 친척이니까.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전부 또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그 다음에 장애 구조금, 다쳤을 때 장애 구조금이죠. 중상해 주거금, 회복할 수 없는 걸 중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금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때는 분할이 안 돼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범죄 피해자에서 누군지 신원이 상대방이 알 수 없을 때라든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국가가 도와준다고 했죠. 근데 무조건 일시금이야. 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자, 3번 구조피해자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손녀, 부모, 형제, 자매도 지금 대상의 구조에 해당하는데 3조에 있어요. 1조, 2조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그들의 자금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사망에 보면은 그 외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됐고 3번 찍으면 안 돼요. 국가는 구조피해자 유족이 해당 구조된 범죄 피해자 원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깐다고 했죠. 다른 걸로 1억 받았으면 3억 중에서 1억만 하고 2억은 도로? 그러니까 3억, 2억만 주지 3억을 다 주지는 않는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야. 원칙적으로는 친척이면 안 줘. 알겠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사촌이 나를 때렸다 하면 안 주거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촌이라도 거의 왕래가 없는 사촌이 있어 없어. 그런 사촌인데 특별한 사람인데 준다는 거야. 원래 친척이면 안 주는데 가해자 피해 사이가 친척이면 안 주는데 예외도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거는 무조건 일시금. 알겠어요? 이번이 제일 중요하지. 세 번째 거는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상계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난 게 4번이야.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국가에서 지급을 받았다 해도 또 준다야 아니면 까고 준다야. 까고 주는데 또 준다거든.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고 기출문제 풀면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쉬우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올해 작년 수강생들도 점수가 높겠어요. 그죠? 왜 오셨나는지 알겠죠? 예. 두 번째, 현행법상 미결 구금 제도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보세요. 소장은 되세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미결 수두는 무죄 추정인 거 아시죠? 직권이라는 건 소장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야. 직권에다 X표 치시면 돼. 왜? 직권이라는 건 소장 마음대로 하는 얘기인데 직권이야 신청만 해. 신청해야 돼. 신청. 됐어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에서는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판받는 중에 빵에 있었던 기간은 징역 3년이면 1년 동안 감옥에서 1년 까준다 안 까준다? 까준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맞어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건 판례 문제야. 자, 그 다음에 3번 미결 수용자 이게 3번 지문이 조심이라고 했어요.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적경교통권은 질서주의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법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뭐냐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가 있었을 때 됐어요. 밑에 해설지 보시면 돼. 미결 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 그럼 이거는 미결 수용자가 징벌 받고 있다고 해도 재판권은 보호해 줘야 돼, 보호 안 해줘야 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권리행사 제한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적견이나 서신 수수는 보장해 줘야 돼. 뭐라고? 방어권을 위한 뭐라고? 방어권을 위한 적견이나 변호인 적견이라고 얘기했지. 보장해 줘야 돼, 안 해줘? 보장해 줘야 되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 7번 보세요. 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에서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거야. 거기 보호자의 감호위탁이라고 돼 있지. 이게 1호 처분이야. 6개월 동안 육갑 떨지 말고 아버지랑 있어. 알겠죠? 근데 6개월 연장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소년보호실의 감호위탁이라고 돼 있지. 이게 6호 처분이야. 6호 처분. 6 플러스 6개월이야. 이거 육갑 떨지 말고 아버지가 알코올 두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하고 못 있잖아.
그러니까 소년 보호시설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보호시설로 가야 돼. 이거 다음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예. 한 회에서 다 풀어주면 안 되잖아, 그지? 예. 세 번째 봐봐. 보호관찰관에 단기 보호관찰이라고 돼 있지. 단기 보호관찰이 4, 5 처분하고 5 처분 있잖아. 그럼 단기 보호관찰이 있고 이게 뭐야? 장기 보호관찰이 있어. 단기 보호관찰은 몇 개월?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인데 플러스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단기 보호관찰은 연장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4, 5 처분은 연장이 안 된다고.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호부터 10호 처분 중에서 연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야. 알겠어요? 근데 4, 5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인데 1년이야. 그건 연장이 안 돼. 단기 할 거면 그냥 장기 하는 게 낫지, 보호관 연장. 그래서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인데 연장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자세히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답만 정리하는 거야. 이건 맞출 수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그뉴 보세요.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있죠. 에그뉴지. 야, 우리가 옛날에 머튼이라고 생각나냐? 머튼 아시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는 게 있어. 뒤에 설명할 거야, 지금은. 다른 회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동조형이라고 있었지. 개역형, 의례형, 도피형, 그죠? 반역형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와서 공부 최고에서 플러스 동조형. 개역형은 뭐야? 돈이 최고라는 거 아는데 뭐야? 능력이 안 되는 거. 의례형은 아무 생각 없다가 공부는 머리는 좀 좋고. 도피형은 마이너스 그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반역형은 뭐야? 사회주의자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에서 이제 동조형만 에이스인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류 계층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죠. 하류 계층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상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유 내가 그랬잖아. 에그 뉴 그랬잖아. 뉴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제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끼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일반 긴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놈이 뭐야? A와 B인데 A는 성격이 좀 좋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럼 범죄를 안 가지만 B는 뭐야? 조금만 밀려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범죄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긴장 이론이라고 했죠. 일반 뭐야? 긴장 이론. 사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래서 얘는 뭘 할 수 있어? 일반 이론이기 때문에 상류 계층이나 하류 계층 관계없이 다 긴장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놈이 범죄를 많이 유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그 이론을 뿌리를 두고 있다. 맞죠? 거시적 수준의 범죄 이론을 분류한다. 거시는 사회 구조잖아.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미시가 되는 거지. A와 B가 다르잖아. A라는 사람은 긴장도가 심하고 B라는 사람은 긴장도가 약하니까 사회 구조적 문제야, 개인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잖아. 개인의 문제니까 뭐야? 미개잖아. 미개. 미시는 개인이라 미개. 그렇죠? 거구. 구조적인 거는 거시죠. 범죄 발생 원인, 목표 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뭐 이혼 이런 거 얘기했잖아. 부정적 자극의 발생, 그렇죠? 예, 제가 얘기했죠. 안과 의사가 막 수술 같은 거 하다 실수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의존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긴장을 극복하는 스타일은 뭐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고, 긴장 못 이기는 놈은 뭐야?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답은 그래서 3번. 이것도 틀리라고 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료로 올린에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자 보호 양쪽 사이의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에 관한 유형은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보호직 학생들도 못 푸는 문제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따로 책이 있어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럼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호관찰관이 이제 거기 이제 올린이라는 사람이 처벌적인 보호관찰관하고 설명만 들어가.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따진 거야. 나는 어떤 유형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보호적인 보호관찰관, 네? 복지적인 보호관찰관, 4가지. 그래서 나머지는 수동적인 보호관찰관.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가 얘가 분류하는 거야. 네? 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잡아. 잘 들어봐. 네가 보호관찰관이잖아. 그럼 네가 보호관찰관인데 너 이 새끼가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면 협박을 하는 애들이야. 누구를? 상대방을, 대상자를
협박을 하는 거지. 그치? 처벌, 너 잘못하면 그냥 처벌한다. 빵에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 처벌적 보호관찰가 아니죠. 엄격한 거지. 그쵸? 예. 무슨 말 알겠죠?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뭐냐면 사회도 보호하고 뭐야? 대상자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있겠어 없겠어? 갈등이 생기는 거지. 누구를 편을 들어야 되나? 사회도 보호하고 대상자도 보호하는 거죠. 예? 이거는 복지적인 건 뭐야? 누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거지. 얘네들은 뭐냐면 얘만 잘 되면 뭐야? 그렇죠. 얘가 재생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수동적인 애들은 어떻게? 최소한만 개입하자. 그러니까 뭐야? 사고 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지만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강의한 적 없어. 학교에서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호직 학생들은 알면 되겠지. 그러니까 보호관찰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니네들이 이제 그거 하면은 여러분 학생들이 처벌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관찰의 대상을 너는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놈이야. 그래서 나한테 감시당하는 놈이야. 이거 개념이 협박 대상이야. 누구를 협박하는 거야? 얘를 계속 협박하는 거지. 너 사고 치지 마. 알았어? 사고 치지 마. 그렇죠? 이것도 사고 치지만 이건 차이점이 뭐냐면 사고만 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얘는 계속 협박을 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웬만하면 월급만 타면 된다는 거야. 월급 도둑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나눠져. 알겠어요? 써놓으시면 좋아요. 갈등을 겪는 놈은 누구야? 보호적 보호관찰관이죠. 알겠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문제를 풉니다. 예.